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치다 울산현대입니다. 마치다는 3-4-3을 기반으로 3백을 넓게 벌려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팀입니다. 후지오는 중앙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며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를 계속 흔듭니다. 소마와 시모다는 오른쪽 측면에 인원을 집중시켜 의도적인 오버로드를 만들어냅니다. 이쪽에 수비가 몰리면 반대편에 대기한 듀크에게 크게 전환해 1대1 구도를 만드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듀크는 돌파 컷백 직접 슈팅까지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아이솔레이션 전술의 중심입니다. 윙백은 듀크 돌파 이후 한 박자 늦게 합류해 세컨볼과 박스 안 숫자를 보태줍니다. 수비 전환에서는 빠르게 파이브백을 만들어 라인 간격을 좁히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합니다. 울산은 4-3-3을 사용하며 보야니치가 중원에서 전개축 역할을 맡습니다. 허율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지만 지원이 늦어지면 고립되는 모습이 잦습니다. 루빅소는 안쪽 침투 성향이 강해 풀백의 오버래핑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격폭이 살아납니다. 문제는 풀백 라인이 공격 가담 후 복귀가 늦어질 때 측면 뒷공간이 크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윤종규 쪽은 마치다의 듀크 아이솔레이션 패턴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도 자주 나타납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세컨볼 대응이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마치다는 오른쪽 오버로드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듀크에게 전환하는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울산 입장에서는 윤종규가 듀크와의 1대1 구도를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경기 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울산은 허율 포스트 플레이와 보야니치 전진 패스가 살아나야 마치다의 압박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넘기지 못하면 중원에서 볼을 잃고 곧바로 측면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울산이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이 열리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안수적 열세에 몰릴 수 있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와 원정 일정 부담까지 겹치며 마치다의 전환 속도가 더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준비된 패턴을 고려하면 흐름 주도권은 마치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비셀고베 청두룽청입니다. 비셀고베는 4-3-3을 기반으로 이대구치가 후방 빌드업과 전진 전개를 동시에 조율하는 구조입니다. 이대구치는 압박을 등지고 받아도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해 공격 템포를 끊기지 않게 만듭니다. 좌측의 유르키는 터치라인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벌립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가 몰리면 반대편과 중앙에 자연스럽게 노마크 찬스가 열립니다. 오사코는 박스 안에서 버티는 힘과 연계로 세컨라인 침투의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공격은 이대구치 전개 유르키 침투 오사코 마무리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구조를 갖춥니다. 홈에서는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중원 압박 성공 이후 역습 타이밍도 함께 가져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패스와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며 슈팅 볼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팀입니다. 청두룽청은 5-4-2를 사용하며 5명의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는 로우블록 운영이 기본입니다. 펠리페는 제공권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4-5는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세컨톱처럼 움직여 슈팅과 키패스를 노립니다. 호물로는 중원에서 공을 연결하며 롱볼과 전진 패스로 공격 방향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라인이 지나치게 낮아 펠리페 주변의 공격 숫자가 잘 붙지 않습니다. 윙백이 올라갔다가 볼을 빼앗기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됩니다. 세컨볼 경쟁에서도 중원 숫자 부족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후반 체력 저하 시 좌우 간격과 박스 앞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비셀고베의 빌드업과 침투 패턴이 청두룽청의 로우블록을 공략하는 구도입니다. 비셀고베는 이대구치 전개 이후 유르키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측면 1대1을 지속적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유르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 오사코와 세컨라인 침투 자원에게 컷백 찬스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청두룽청은 펠리페를 활용한 역습과 세트피스로 한두 번은 위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숫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득점 흐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청두룽청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비셀곱의 전진 패스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는 비셀고베 쪽이 더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홈 이점과 후반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비셀고베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오르다 상하이 상강입니다. 조오르는 4-3-3을 기반으로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입니다. 자이로는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란다오 피게이레도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포지셔닝으로 수비수를 고정시키며 마무리 루트를 열어줍니다. 멘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한 번씩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공격 전개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조오르는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슈팅까지 연결하는 패턴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풀백의 오버래핑 간격을 조절하며 라인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조오르바루 특유의 기후와 잔디 환경에도 완전히 적응된 팀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과 박스 집중력이 더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4-2-3-1을 바탕으로 후방 점유와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입니다. 가브리엘 지뉴는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슈팅으로 변수를 만드는 자원입니다. 마테우스 비탈은 이선 중앙에서 전개와 침투 패스를 함께 담당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오스카르 멜렌도는 라인 사이에서 짧은 패스로 리듬을 조율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장거리 원정과 복수 경유 이동으로 체력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기후 차이까지 겹치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스프린트 빈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수비 간격을 우선 지키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진 빌드업 성향상 전환 타이밍에서 뒷공간 리스크는 계속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홈 환경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오르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려 할 것입니다. 자이로 침투와 브란다오 피게이레도의 박스 장악이 맞물리면 연속적인 슈팅 전개가 가능합니다. 멘데스가 중원에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하이강의 더블 볼란치를 흔들 가능성도 큽니다. 상하이 하이강은 전반에는 점유를 유지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이 점점 내려갈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오르는 세트피스와 측면 빠른 재개로 박스 점유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강은 개인 기량으로 한두 번 위협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후반 흐름은 조오르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불이람 강원FC입니다. 불이람은 3-4-3을 바탕으로 3백을 촘촘히 세운 뒤 중원에서 인터셉트 타이밍을 노리는 팀입니다.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첫 패스기를 유도한 뒤 가로채는 순간 곧바로 역습으로 전환합니다. 비솔리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가 매우 위협적인 자원입니다. 한번 시야가 열리면 곧바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골키퍼와 1대1에서도 과감한 마무리를 선택합니다. 뮬리치는 전방에서 등지는 플레이와 제공권을 책임지며 이선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무에 안타는 인터셉트 직후 첫 패스를 받아 방향 전환 한 번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불이람은 인터셉트 이후 무에 안타와 비솔리로 이어지는 역습 패턴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더운 홈 환경에 익숙해 후반까지 스프린트와 전환 속도가 잘 유지됩니다. 강원은 4-4-2를 바탕으로 라인을 크게 올리기보다 미드존에서 버티는 운영이 잦은 팀입니다. 김건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텨주며 세컨 찬스를 만들어내는 자원입니다. 다만 더운 환경에서 공중볼 경합이 반복되면 체력 저하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대원은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수비 전환 부담이 커집니다. 서민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1차 차단에 강점이 있지만 넓은 커버 범위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번 원정은 추운 기후에서 갑자기 더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라 적응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강원은 평소보다 라인을 더 내리고 롱볼과 세컨볼 위주의 운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 경기는 기후 적응과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매우 큰 매치업입니다. 강원은 체력 부담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리기보다 수비 블록을 먼저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불이람은 미드존에서의 인터셉트 이후 즉각적인 역습 전환으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무에안타의 첫 패스와 비솔리의 뒷공간 침투가 연결되면 강원 수비는 속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원의 중원 압박 강도는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불이람은 전환 속도와 박스 침투로 슈팅 횟수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불이람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